오늘의 주인공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늘 라이브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지금 KBS 진주방송국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김경수 지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불과 한두 시간 전에 경남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시는 모습 뵀는데 참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십니다. 오늘 못 올 뻔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또 상황인 만큼 좀 변수가 있어서 혹시나 못 오실까 봐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한달음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남 서부권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아까 진주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예. 이제 원래 나기는 고성에서 태어나고 진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초중고를 이제 다 여기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 아들, 서부 경남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서부 경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KBS 진주 방송국에 제가 사실 처음 방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방송국에 처음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정말 환영합니다. 또 워낙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셨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작정하고 여쭤보고 싶은 거 다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앞서 진주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진주는 지사님께 참 친근한 도시죠. 지금도 이제 어머니가 진주에 살고 계시고요. 친인척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도시가 진주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저도 이제 가끔 오게 되고 이제 친근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친인척도 있지만 친구들이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예. 자주 오실 수밖에 없겠어요. 네, 자주는 좀 어렵고요. 예. 어쨌든 가끔 요즘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도정으로 인해서 이제 창원에 주로 있는 시간이 많고요. 진주나 서부 경남은 도정과 관련해서 일이 있을 때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얘기부터 해볼게요. 어제 경남도청 브리핑에서도 직접 좀 밝히셨지만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경남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저도 걱정이 많지만 도민들께서도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수도권 관련 확진자들이 매일 거의 한 300명 가까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경남은 오늘 오전에 확진자가 4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3명이 지역 감염인데 다행히 수도권 발은 아니고 부산시의 확진자를 접촉한 분들이 세 분이 확진이 되어서 오늘 이제 4명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수도권발 코로나가 경남도 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로 저희들이 통보받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람이 48명입니다. 문제는 강복절 집회 참석자인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산한 바로는 1,0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 이제 자진 신고를 열심히 좀 독려하고 해서 현재까지 신고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약 477명,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1,000명이 넘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을 다녀오신 분들, 강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찾아서 빨리 검사를 받고 전파를 차단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예. 광복절 서울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한 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경남도가 발동했죠. 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신 이유, 또 대략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발동을 했는데요. 어제는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그다음에 강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꼭 받으셔야 된다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요. 예. 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있는데요. 그 81조에 보면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고 문제는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가 검사를 안 받고 확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본인 치료비, 그다음에 본인으로 인해서 확산된 경우에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그분들의 치료비, 그 외에 방문한 가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방역 비용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구상권 비용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통 한 명 확진되면 평균 29일 정도 입원을 해 있습니다.
하루에 한 7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29일이면은 약 개인당 2천만 원, 평균 2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만일 확진이 늘어나게 되면은 광주시의 경우에 한 명당 2억 3천만 원까지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비용을 떠나서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꼭 좀 검사를 받으시라는 거고요. 오늘 발동한 행정명령은 강화문 집회에 1,000명 넘게 참석을 했는데 보통 버스로 이제 이동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럼 그 버스마다 인솔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책임자들은 명단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명단을 꼭 제출해라라는 겁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이건 처벌이 더 셉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낮 12시까지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인솔 책임자들은 반드시 명단을 제출하라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예. 지금 또 익명성이 또 보장된다고 하니까 다행히 또 자진 신고자가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명단 확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인솔 책임자들 연락을 해보면은 연락을 안 받는 분도 계시고 예. 또 이제 다행히 접촉이 되더라도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명단을 제출했을 때 절대 그 명단에 있는 분들이 보안이 지켜지도록 하겠다. 만일 검사 과정에서 그 본인이 원한다면 익명으로도 검사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좀 검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강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 계시면 이건 뭐 집회 참석 자체의 문제를 떠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꼭 설득해서 검사를 받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올해는 이렇게 참 코로나19에다 또 장마 때문에 국민들이 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집중호우로 경남 곳곳이 수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하동과 합천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지사님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지난 13일 하동과 합천을 비롯한 11곳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지사님도 하동 현장 직접 둘러보셨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어떠셨나요? 하동은 제일 피해가 큰 곳이 이제 화개장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동서화합의 상징 같은 곳인데 지붕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 수해 복구를 돕고 있었는데 이 화개장터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방문을 하셨고 방문하신 다음 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 하동과 합천을 먼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정부하고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동 합천만 피해가 큰 게 아니라 이 서부 경남의 다른 지역도 피해가 커요. 거창, 산청, 함양, 어령까지도 일부 면이 피해가 커서 예. 정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 재난 지역 요건에 해당되면 바로 지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또 특별 재난 지역 지정만으로는 좀 역부족이다. 주민들 네. 사이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네. 뭐 추가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피해 지원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아무래도 공공 그 시설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시설 위주고 개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집이 침수됐을 경우에는 2천만 원, 그 다음에 그 뭐 반파되면은 200만 원.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재구호 협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성금을 내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성금 액수에 따라서 많이 이제 제대로 지원되기도 하고 적게 되기도 하고 해서 조금 유동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런 가게나 농어촌 또 농사 짓는 분들 또 어촌이나 이런 곳에 그 재해 보험을 들것서 계속 여러 가지로 이제 독려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험 가입률이 높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세 가지 지원 중에 국민 성금을 통한 지원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함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을 건의했던 그 화상 국무회의에서
지사님의 또 다른 제안이 눈길을 끌었어요. 바로 지방정부 역할 강화론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 이제 주로 홍수 피해 아닙니까? 예. 수해 피해인데 수해 중에서도 이제 하천이 범람하거나 하천 범람 과정에서는 이제 댐 방류량 문제도 있는데 또 이제 합천 지역 같은 경우는 제방이 이제 둑이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하천 관리가 다 분산돼 있어요. 나눠져 있습니다. 물 관리는 환경부, 제방 관리는 국토부, 지방 하천은 도하시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일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데 현장은 지방 정부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방 정부의 현장 행정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이 여러 가지 이제 재난 안전 관리에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좀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또 피해를 두고 댐 방류 논란이 거센 상황인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침에 따라 방류를 했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하류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은 침수 피해를 우려해서 방류량 감축을 요청했지만 수자원공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번 댐 방류량 논란, 지사님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뭐 문제의 원인은 지금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겠다라고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지에까지 와서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이번 그 댐 방류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는 원인과 그 상황을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정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 원인을 떠나서 어찌됐건 그로 인해서 지금 그 하천이 범람하기도 하고 둑이 무너지기도 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원인을 놓고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일 때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빨리 신속하게 복구하고 그리고 피해 주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노력이 가장 시급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이게 이제 원인 조사가 필요한 건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예. 또 이런 피해를 또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이제 또 다른 또 서부권 현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바로 지역의 의료 환경 문제입니다. 우선 김 지사님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특히 진주는 경상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 중이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이 공공의료 확충안 경남 서부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실제로 공공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 중에서도 지역의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경남으로 보자면 진주에서 확진되신 분들이 마산의료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부 경남의 공공의료를 빨리 확충해야 되겠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이 지역의 공공의료 인력을 함께 키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상대 의대 정원이 76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350만 시도 중에서 76명의 정원만 갖고 있는 데는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 비율로 보면은 전국 13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필요한 공공의료 특히나 서부 경남 지역에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도 간의 형평을 놓고 보더라도 경남의 의대 정원은 너무 낮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경상대 의대는 저는 뭐 확대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려면 공공의대나 이 새로운 의대 설립이 경남으로서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절실한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 이제 의사협회라든지 반대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하고는 뭐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게 단지 정원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수가 문제라든지 의료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서부권의 경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주의료원이 이제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진주의료원
폐쇄가 위법한 그 행정행위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결로 났습니다. 다만 이걸 원상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주오론이 꼭 필요하다라는 건 이번 과정에서 너무 절실하게 우리 서부 경남 주민들께서 느끼신 거기 때문에 진주오론을 그대로 복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부 경남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은 확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세 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서부 경남의 공공병원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진주권역이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5개 시군을 관할하는 그런 공공병원이 필요한데 이걸 이제 어디다 어떻게 지을 거냐 이게 이제 진주오령 폐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복원할 건지 이런 걸 행정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게끔 했는데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1차적으로 마감됐습니다. 예. 세 군데 입지를 선정해서 그중에 한 군데를 정해서 새로운 공공병원을 지어달라라는 게 이제 지역 주민들의 그 요청이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지역 격차 얘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경남 안에서도 서부권과 동부권 격차가 아주 많이 납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와 창원 사이에서 서부 경남 KTX 남부 내륙철도 노선을 놓고 논란이 있었죠. 진주는 원안대로 해야 한다. 또 창원에서는 함안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맞붙었었는데 앞서 김 지사님은 진주를 통과하는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이제 확실히 입장을 밝히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가야 되고요. 다만 이제 창원에서 요청하는 건 지금 창원으로는 KTX가 기차만 KTX지 철로는 이 KTX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대구에서부터 창원으로 오는 그 철로도 KTX화 해달라. 저는 뭐 그런 요구로 받아들이고 서부 경남 KTX는 원래 노선대로 가고 창원 시민들의 그런 요구는 그 다음 단계로 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현재로서 언제쯤 완공이 될 거라고 보세요? 최대한 서두르고 있는데 예. 우선 이제 그 정부에서 22년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예정대로라면은 28년 완공입니다. 근데 정부 재정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 사업들을 보면은 정부에서 전국의 철도를 건설하기 때문에 그 매년 철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제때에 완공되는 철도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와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28년에 꼭 완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계획이라는 최대한 건데요. 28년까지는 완공될 수 예.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근데요, 이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진주 인구가 오히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일명 빨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예. 혹시 그 우리 안유리 아나운서님 1년에 우리 경남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빠져나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빠져나가나요? 12,000명이 나갑니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KTX가 생기면 인구가 유출될 거라고 걱정하는 건 이미 지금 현실부터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유가 결국은 지역 발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KTX가 빨리 들어와서 지역의 역세권이 만들어지고 서부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교통의 오지가 돼버렸는데 철도 교통에 여기를 빨리 편리한 교통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만들어내야 지금 빠져나가는 인구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사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진주 혁신도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총선 당시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후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서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현재 진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추가 유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혁신도시 하면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예. 이게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해서 만들어진 혁신도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혁신도시가 애초에 참여정부 때 계획했던 대로 됐으면 지금보다 훨씬 정주 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들도 많이 내려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역 발전이 혁신 도시만이 아니라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그 권역 전체가 발전하게끔 그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 반토막 나 있는 거죠. 절반의 혁신 도시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전에 우선은 혁신 도시부터 혁신 도시 시즌 2라고 우리 이름을 붙이는데 혁신 도시를 제대로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혁신 도시에 내려온 공공기관들이 그리고 그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혁신 도시로 잘 만들어서 내려왔다. 이렇게 평가가 돼야 새로운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오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의 혁신 도시 여건을 가지고는 추가 공공 이전을 추진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진행이 되면 우리 경남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지역에 내려왔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들로 미리 이제 이 연구를 해서 어디를 할 건지를 집중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또 혁신도시 15년 성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진주 혁신도시가 유치한 기업 수는 전국 10곳 중에 압도적으로 1위였지만 막상 일자리 증가는 6위에 그쳤고요. 맞습니다. 예. 계획 인구 달성률도 8위에 그쳤습니다. 현재 진주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도 전국 하위권인데요. 이 정주 여건이 미흡한 게 그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일자리와 정주 여건 문제 이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주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은 거는 정주 여건 탓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일 큰 공공기관이 LH 아니겠습니까? 예. LH와 주택관리공단인데 이 두 개의 기관은 전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혁신도시에 지사 없이 그 관련 기관이 모두 오는 그런 직원들이 모두 오는 기관과는 좀 차이가 좀 있어서 이주율이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 혁신도시 그 공공기관장들 이제 지난달에 전체 기관장 전체 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의 어려움을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보육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아직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고 교육도 그렇고 교육은 그나마 진주가 교육도시라 좀 나은 편이긴 한데 예. 이제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게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이 심심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좀 보완해 나가서 혁신도시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혁신도시로 만드는 게 지금 진주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 현재 창원에선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일부 기관은 창원으로 와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게 진주 혁신도시로 와야 되냐, 뭐 창원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나눌 문제가 아니고요. 가능한 많은 공공기관이 경남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공공기관들이 경남에 있는 지역으로 경남에 있는 지역과 그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나 기업과 결합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공기관들이 우리는 경남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훨씬 경남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지역 간에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자 말자 이렇게 논의할 때가 아니고요. 각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그 기관이 오면은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경남에서 쭉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남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제는 진주 혁신도시가 제대로 된 혁신도시가 되어야만 그것조차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김 지사님이 오랫동안 구상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메가시티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대항하는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근데요, 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면 경남 중에서는 아무래도 부산, 울산과의 접근성이 높은 창원, 김해, 양산 뭐 이런 동부 쪽만 발전하는 거 아니냐, 서부는 또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요. 우선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얘기하게 된 이유가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은 수도권으로 모든 게 빨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도권 블랙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인구도 이제 절반 이상 넘었고 뭐 그 생산 경제도 절반 이상 넘은 지는 꽤 됐고요. 이 경남도지사로 도정을 해보니까 이 수도권의
흡입력, 이 블랙홀 현상을 각 시도 단위로 도 차원에서는 도저히 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도권과 경쟁한다는 건 이제 시도 단위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청년 인구 유출 12,0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고 이제 고민한 결과가 그렇다면은 경남으로만 힘들면 부산, 울산과 함께 동남권이 힘을 합하면 800만입니다. 인구가 800만이고 여기에 영남권으로 묶으면 대구, 경북을 합하면 1,300만이거든요.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장을 보고는 기업이라든지 민간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권역 단위로 발전을 시키자. 그러자고 딱 보니까 수도권은 뭐 전철부터 해서 버스까지 편리하게 대중교통이 돼 있는데 예. 여기는 진주에서 창원, 창원에서 부산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예. 대중교통으로는 가기가 너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우선은 생활권부터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부터 빨리 정부가 책임지고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권역 단위로 동남권 단위로 만들어 가자. 그게 동남권 메가시티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부울경하게 되면은 동부 경남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서부 경남의 경우에는 이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예. 서부 경남과 동부 호남이 같은 생활권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경제권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시도 경계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권역이 만들어지려면 동부 호남 지역의 여수 광양의 석유화학이라든지 제철이라든지 그리고 진주의 항공 이게 다 보면은 소재 산업이라든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부 경남이 소외된다라는 게 아니라 서부 경남은 서부 경남에 맞는 발전 전략을 가지고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현재 사천의 경우에는 항공 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인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천공항공사가 항공정비 MRO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천 지역 항공업계가 더욱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뭐 당연히 개정 반대 목소리가 거센데 지사님도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뭐 경남도도 공식적으로 MRO 사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치하겠다 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이걸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고 이 인천시 박남춘 시장하고도 협의를 해보니까 인천시는 MRO가 중심이 아니고요.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예를 들면 이제 대형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항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그걸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들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해외 입국자들도 확진도 많이 되고 워낙 유동 인구가 많은데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MRO는 제외하고 그러면은 인천공항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거는 법을 통과시켜도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리 대응해서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인천과 협의 중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거는 조금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또 네. 많은 도민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여쭤볼게요. 이 드루킹 관련 재판은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도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예. 우선 뭐 이런 걱정을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심 재판은 오는 9월 3일 결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고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9월 3일 날 결심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 선고 기일이 잡힐 텐데 대략 한 10월 중순이나 말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곤란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역시 재판 결과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 지사님이 대권 주자로 급부상할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대권 도전하실 건가요? 그냥 그 짐은 제가 별로 지고 싶지 않은 짐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중요한 건 오히려 우리 경남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권 메가시티를 통해서
수도권으로만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명이 제가 꼭 맡아서 풀어보고 싶은 그런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뭐 경남이 작은 대한민국이다라는 말씀 예. 각종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자주 하셨는데 그만큼 경남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맞습니다. 거겠죠. 그러면 경남도지사 재선에는 도전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도민들께서 뭐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해서 지지해 주신다면은 제가 이걸 좀 마무리할 때까지 좀 도정을 꼭 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서 라이브 진주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지사님께서 오신다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최희동님, 김 지사님 환영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김희정님, 지사님 반갑습니다. 김길동 지사님 해주셨네요. 예, 그리고 김상봉님, 김경수 도지사님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시고 신진주 역세권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창원시의 방해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서주동님이요. 남부 내륙 고속철도를 두고 최근 창원에서 진주를 배제하자고 해서 걱정입니다. 지사님 의견 묻고 싶습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어요. 네.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아까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예. 지금 서부 경남 KTX가 이제 남부 내륙 고속철도인데 저는 이게 서부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진행돼야 된다. 국토부에도 여러 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끝으로 경남 서구권 도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서부 경남이 경남의 도청 소재지기도 했고 그 이후에 경남 차원에서도 보면은 서부 경남 발전이 동부 경남에 비해서 많이 더딘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로 인한 박탈감이나 상실감 그리고 도민들께서 이제 자존감이 많이 이제 정말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저도 뭐 서부 경남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리 서부 경남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리 서부 경남 도민들과 함께 서부 경남이 우리 경남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 무더위, 수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건강하시고요.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직접 자리해 주시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힘들게 모시긴 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라이브 진주에 발걸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초청해 주시면 네, 다시 꼭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주에서 꼭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라이브 진...